챕터 6. 1. 투자자들의 미래 예측과 현재 평가의 중요성. 투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에게 예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의 현재 평가와 미래 예측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됩니다. 분산 투자의 힘. 분산 투자란 말 그대로 여러 자산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특정 산업이나 자산에만 집중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한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자산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 자산의 가격 하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때때로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하락을 겪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 저가 매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매수는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호황과 불황의 수익 상실 위험. 하지만 상승장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보수적인 투자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 이는 불황기에서는 곧바로 소멸될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승과 하락은 파일럿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손실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제대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 주기가 다음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현재 주기를 알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추세는 영원하지 않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할 사실입니다. 4. 주변 행동 관찰의 중요성. 주변 사람들의 투자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로 인해 투자 결정을 자주 바꾸는데 이는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공격적인 접근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혁신적인 자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적절히 균형 잡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으로 제시됩니다. 예측과 평가의 조화.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현재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가올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감정적 결정을 지향하고 이전 전략을 수시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인내와 순발력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의 출처를 다각화하고 주변 환경과 시장의 신호를 잘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앞으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챕터 7. 행운의 역할과 투자 전략. 1. 운명과 전략의 조화. 투자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투자에서 성공적인 결정들이 행운에 기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운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행운과 의사결정의 질. 많은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투자 결정이 언제나 잘 짜여진 계획이나 철저한 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운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급작스러운 트렌드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익숙한 주식의 상승세를 타고 진입했을 때 그 순간은 정말로 손에 잡힐 듯한 기회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나가버린 시간이 훗날 그 선택이 운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결과가 우리의 의사결정의 질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중한 분석과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 점을 잘 강조합니다. 그는 결정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치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분석을 통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경고합니다. 3. 단기 성과와 기저 수익의 이해. 또한 투자의 세계에서는 단기 실적이 속임수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주식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기저의 수익이 아닌 단기 성과로 인해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투자자들은 기저 수익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여행업계의 주식이 급등했으나 그 뒤에 따르는 경영 불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하면 나중에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항상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범위 내에서 비합리적인 예측을 경계해야 합니다. 4. 방어적인 투자 전략의 필요성.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방어적인 접근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또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특히 약세장에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강세장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세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입니다. 반면 강세장에서는 이미 잘 성장한 기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더 작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운과 전략의 균형 잡기. 결론적으로 투자의 세계는 운과 전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운이 있는 투자자들은 대개 좋은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자기 분석과 전략적인 투자 접근법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주기를 기대하면서도 그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학습과 분석을 통해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더욱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언제나 잘 풀릴 것이라 믿지 마라.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꾸준한 투자와 성장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챕터 8. 방어적 투자 원칙. 1. 안정적 투자의 기초. 현대의 투자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러한 투자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방어적 투자 원칙이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이 원칙은 리스크와 수익 간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특히 손실을 피하는 것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확률 분포와 함정 피하기.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확률 분포를 참고하며 다양한 투자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불볕더위에 사람들이 해변으로 떠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면 해변가 주변의 상점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날씨의 변동성, 정책 변화, 대중의 행동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합니다. 투자는 기회의 연속이며,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고가 아파트에 몰려 투자할 때 단순히 남들처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와 개인의 재무 계획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3. 리스크 관리와 손실 회피.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손실 회피입니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단순하지만 그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첫 번째는 원금을 잃지 말아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여 50%가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 회복까지 100%의 수익률을 올려야 합니다. 결국 손실은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잃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유용한 접근법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런 조건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시나리오 고려하기. 투자자는 항상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더라도 하락 국면에서 주식이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면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공격적인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베어마켓과 불리한 경제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버핏이 언급하는 안전마진은 방어적 투자의 핵심입니다. 안전마진이란 기업의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충분히 높을 때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측과 실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장기적인 시각과 경험의 중요성.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연연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일지라도 금융시장의 동향을 잘 학습하고 분석한다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며 투자 성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어적 투자 원칙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남들과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 여정을 이어나간다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투자자의 심리와 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로 이끄는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9. 1. 손실 피하기와 투자 함정 이해하기.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는 분석적 실수입니다. 이는 정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거나 상황을 충분히 상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변동을 경험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뉴스에만 반응하여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거치지 않은 촉박한 판단은 종종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신규 제품 출시, 기술 혁신 등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항상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보아 괜찮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탐욕과 공포, 불신. 투자의 세계에서 심리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탐욕, 공포, 불신 같은 감정은 투자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탐욕이 커진 나머지 무리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급등을 보고 성급히 매수에 나선다면 이후 하락 시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공포는 하락장에서는 더욱 두드러져 나타나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은 정보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나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은 종종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러한 의견이 진짜로 근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인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시장 주기를 인식하는 중요성. 투자 인생에서는 시장 주기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종종 순환적인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상승 및 하락 주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기에는 대체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주기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 리포트나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의 경제 상태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손실을 수용할 준비하기.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손실을 넘어서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실패를 꺼려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원금을 지킨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투자에 대한 분석적 접근과 감정 관리를 통해 함정을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투자의 경험을 쌓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나아가며 손실을 피하고 긍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보세요. 챕터 10. 투자자의 기술과 부가가치 창출. 1. 투자 선택의 중요성. 투자는 자주 그리고 무모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투자 기회가 없다면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마치 잃어버린 돈을 쫓는 해괴한 행위가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손실을 경계하지 못하고 텁석 투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적절한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
부가가치를 즉시 창출하는 것이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자신의 자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식을 찾는 것은 일정한 방어력을 제공하며,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목표. 성과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ETF나 펀드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불황기일 때는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며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뛰어난 투자 기술과 통찰력의 필요성. 투자에 있어서는 뛰어난 기술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종목 선택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자산군과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는 리스크 분산을 통해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산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체 시장과 개별 기업의 동향을 면밀히 보아야 하며 자신만의 투자 법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기 상황에 따른 수익 목표 조정. 수익 창출의 목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불황기에는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 기업의 가치와 미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이 속한 시장 상황과 외부 경제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6. 하락장에서의 반전 투자의 기회. 하락장에서의 투자는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때 공포에 휩싸여 손실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결국 손실을 더 키우고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경험으로도 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을 기회로 인지하고 자산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언제 매도하고 언제 재투자로 돌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필요성. 투자는 단순히 자본을 늘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서적을 읽고 다양한 학습 자료와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투자 관점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과 꾸준한 학습이 뒷받침된다면 투자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서는 모든 것을 알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자신만의 투자 경험을 쌓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자신만의 금융 경영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